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라비안 나이트 나라, 중동의 강자로 불리는 이란은 우리에게 아직은 낯설은 나라인데 뉴스에서는 늘 미국과 충돌하고 종교가 복잡한 나라로 묘사됩니다. 뭔가 복잡하고 낯설어 보이는 이란이지만 천일야화, 즉 아라비안 나이트를 떠올리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지금 흔하게 사용하는 알라딘, 알리바바 같은 친숙한 이름은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온 것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지혜로운 여인 세라자드가 잔혹한 남편 왕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며 목숨을 부지한다는 설정의 문학 작품으로, 이 작품의 설정은 고대 페르시아의 이야기 책에서 유래했기에 이렇게 문학적으로 번성했던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의 뿌리이며, 그래서 이란을 이해하려면 고대 페르시아를 먼저 떠올려야 하겠지요. 페르시아는 수천 년 동안 서아시아 문명을 이끌었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고대 세계를 대표하는 초강대국 중 하나였으며,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의 이란은 물론이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까지 지배한 거대한 나라였으며, 상상하기도 어려운 규모의 영토를 지배했던 페르시아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면서 통치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페르시아를 고대 행정국가의 원형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거대한 도로망,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제도, 우편 체계 같은 행정 시스템은 로마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니 이거는 중국의 진시황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나라 시대는 달랐어도 지금의 이란은 중동의 강대국으로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오랜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더불어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도 이란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힘이 있을까요? 단일민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그 힘입니다. 역사와 전통. 그래서 어쨌든 이란은 옛 페르시아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역사 속의 강대국은 대부분 옛 시대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란은 외부와의 충돌은 물론이고 내부 갈등도 심하니, 특히 젊은 세대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강하기에 경제난의 높은 실업률로 생활이 흔들어지면서 시위도 정말 자주 일어나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 과거에 위대했던 이유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는 넓은 품을 가졌기 때문으로, 이란이 찬란했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에 포옹하는 모습을 떠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동의 강국 이란이 걸어가는 길이자, 여기서 잠깐 이런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여러분 잠시 개개인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든 국가든 흥망성쇠는 인간사 개개인도 현상이 나타나니 삼재의 권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재를 물리치는 기도는 나를 있게 하는 힘이며 나에 대한 가족의 경배입니다. 삼재에 해당하는 띠는 해묘미생, 돼지, 토끼, 양띠는 삼재가 필수이기도 하니 부처님께, 조상님께서
항상 하신다는 기도 신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연에서 천재, 지재, 인재, 사고, 겁살, 짓살, 천살로 우선 자신의 사주팔자 구조를 살핀 후 경감과 회피의 방편을 살펴보는 것이 삶의 지혜라 볼 수 있겠지요. 자, 중동의 강국, 고대 페르시아, 아라비안 나이트, 이란이 걸어가는 부흥의 길이 궁금하기에 오늘 이란에 대해 펼쳐보면서 우리 삼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늘 변화하는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모두가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 조 발언과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네. 법주님. 네. 아이고,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거 월광사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천일 기도, 이 촛불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네. 근데 이 촛불의 열기만큼 뜨거운 게 지금 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돼서 드디어 여야가 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네. 내 대표 선수 7명도 네. 그러니까 여야가 동수 똑같은 숫자의 특위위원들을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7사람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하나 그 다음에 개혁신당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7의 16분의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구성이 되었고 이 국정조사 선관위 국정조사는 45일간 우리 그 명리학에서는 이 숫자도 매우 중요하죠. 45일간 진행하기로 내일 본회의 18일이죠.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사항은 위원장이 여당에서 대부분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네. 윤상현 의원, 어. 야당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이 사태가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걸 민주당에서도 간파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양보한 거 보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간사는 서범수 의원이 이 간사로 임명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위원으로는 신동욱, 주진우, 김은혜, 박수민, 최보윤 이 6분이 임명되었습니다. 토탈 7분인데 그래서 이분들 한 분 한 분들 과연 다 능력이 출중하죠. 이 출중한 능력을 가진데 과연 이분들의 이 사주를 봤을 때 과연 정말로 선관위의 부조리들을 다 파헤쳐낼지 그 능력을 갖춘 건지 한 분 한 분의 능력을 우리 월광사 법주님께서 세계적인 명리학자답게 쫙쫙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풀어주시는 순번대로 가시나요? 뭐 어찌 됐든. 예. 그다음에 김은혜, 네. 신동욱, 주진우, 윤상현 그리고 이제 서범수, 네. 네. 박수민, 최보윤. 자, 한 분 한 분씩이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들의 능력이 과연 이번에 일부에서는 지금 이 네, 박사님. 선거 부실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자유와 혁신, 이 한교안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자유와 혁신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6.3 부정선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피켓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자유와 혁신, 그리고 조원진은 우리 공화당에서도 6.3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더군요. 하지만은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정말로 이 부정선거까지 밝혀낼지는 알 수 없지만, 과연 이분들의 능력으로 정말 부정선거까지 밝혀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정말 세상 뒤비지는 겁니다만, 어찌됐든 이분들은 현재 특위가 부정선거를 밝히기보다는 이 부실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실선거에 대한 것을 밝히는 거니까 부정선거는 조금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선거만 잘 밝혀도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씩 풀어주시면 우리 보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위원이 해낼 것 같다, 뭐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네, 우선 저한테 이렇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박정숙 어머니 초를 올려주신 거에 제가 오늘 힘을 내면서 부동산 별일 없이 부자들도 정말 지금 삼성도 막 힘들어하듯이 우리 박정숙 어머니 정말 매매 좀 잘 되게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결과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성불하십시오. 가만 사정 부동산 매매 원활하게 바라며 박정숙 발언 올립니다. 이렇게 했네요. 박정숙 어머니 감사드리고요. 힘을 얻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의 윤상현을 보면서 제가 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윤상현,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써놨지만은 여러분 대표주자 하나만을 딱 보면 됩니다. 윤상현이라는 사람을 놓고 상대가 어떨까, 결과가 상대가 어떨까를 바라볼 때 주역 64켜가 있습니다. 지금 도울 선생님, 도울 박사님이 주역회를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시는데, 저도 한번 주역회를 딱 전법이죠 뽑아봤더니 화산여가 나왔습니다. 불화는 많이 아시죠? 화산여. 이거는 맞아요. 상대는 빛 좋은 개살구다. 그래서 제가 빙의, 우리 윤상현이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고 윤상현 대 상대를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울 선생님의, 도울 박사님의 그 얘기를 잠시 가져오면 제가 빙의가 돼야 됩니다. 빙의. 자, 3년 전 도울의 경고 폭탄 발언 TV에서 그 출처에서 제가 잠깐 도울 TV 방송 지금 다시 회자되는 내용을 여러분께 도울과 빙의를 해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땡땡땡이란 말이야. 무슨 당 사람들은 전혀 반성할 줄을 몰라요. 결국 땡땡땡 땡빠 정치가 지금 세력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망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책임자는 누구냐? 그건 누구누구란 말이야. 다시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빌어야 돼요. 윤석열이가 정말 누구누구보다 잘하기를 빌어야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누구누구는 씹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무슨 당 사람들은 전혀 반성을 할 줄 몰라요. 당장 반성을 안 하고 이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 화산역 그거 전략 짜고 있을 거예요. 좀 그 도울 박사님은 목소리가 허스키하죠. 저는 좀 맞지만 이기적인 자신들 이권만 생각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깊이가 없고 배운 게 없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겨우 7, 80년대 그 다음에 중략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좀 이름 좀 내가지고 중략 데모 몇 번 하다가 감옥 가서 그냥 배차 탔다가, 배차 아시죠 여러분? 차 순번 기다리는 건 배차 탔다가 그냥 돌아와 가지고 그냥 의기양양 해가면서, 이거는 저 스카프를 써야 되는데 회장님 스카프, 도울 선생님이 스카프를 썼었는데
의기양양해서 하던 몇 놈들이 다 말아먹은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책상을 탁 치셨어. 땡땡이란 말이야. 여기서 무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울 박사님이 이렇게 스카프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하고, 니들 말이야 공부를 했어, 뭐를 했어? 박사님 공부해서 박사님 따신 거 아닙니까? 예. 도울 선생님이 책상을 탁 치면서 너희들 말이야 공부를 했어, 뭐를 했어? 지금 너그 무슨 세력, 너희들 새끼들 다 썩었다. 썩어 문드러져서 지금 완전 무질서로 갔다. 무슨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를 상실한 놈들이란 말이야. 때를 손도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의 양심은 윤석열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다 하겠습니다. 그 도울 박사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예. 개똥이지. 모든 게 다 개똥이야. 개똥. 제발 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너희들 공부를 했어, 뭐를 했어? 지금 너희 무슨 세력, 너희 새끼들 다 썩었다, 썩어 문드러졌어. 지금 완전 무질서로 갔다. 참 윤석열한테 할 말 없어요. 개똥이지. 모든 게 다 개똥이야. 개똥. 제발 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도울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빙의가 끝났으니까 여러분 도울 박사님이 아니 이거 계속 쓰고 계세요. 나? 예, 오늘 방송에서 그래? 빙의가 들어왔으니까. 아이고. 뭐 스카프 쓰시니까 또 그림이 나오네. 그래.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요 화산녀는 화산녀. 이거는 이제 도울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윤상현 대 그 상대당에 대해서 윤상현이의 게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런 때는 왜냐하면 팔자 구성은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때는 주역의 전법으로 캐를 킵니다. 딱 그래서 던져서 주역에 이 결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도 있고 동전으로 해도 되고 또 뭐 동전이고 돌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돌멩이를 갖고도 합니다. 그래서 3개, 6개, 그래서 6회이기 때문에 68, 이 3개로 해도 되고 6개로 되고 했을 때 이 전법은 마음을 잠시 가다듬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점을 칠 때는 단 1분에서 3분 정도 거기다가 탁 몰두를 하는 겁니다. 몰두를 하면은 그 쾌에서 탁 터져 나오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옛날에 소강전 선생님이나 그 서해 유성룡이나 측자파자의 이순신, 중국에서 잘 알려진 적벽대전에 제갈공명,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제갈공명의 반대적이 조조의 사마이. 근데 사실 사마이는요 조조가 발탁은 했지만 고양이 눈이라고 해서 배반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참 힘썼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편에 제가 저기 하는 건데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쾌를 킬 때 이 쾌가 정말 적중률이 대단합니다. 정신이 또 하사불상에서 딱 치면.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 둘 셋 우리 윤상현을 대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오후 7이네 7명을 둘 때 그래도 대장인 윤상현을 딱 놓고 하면은요 화산녀 하면은 그 빛 좋은 개살구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주풀이를 일일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귀결은 화산녀로 끝났으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지만 또 사주풀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재미도 있고 하고 또 도울 선생님이 너희들 뭐를 했어? 공부를 했어? 뭐를 했어? 했으니까 좀 풀이는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윤상현 62년 12월 1일 이렇게 해서 임인 신해 계유 야 푸른 바다 그 에메랄드 빛이 쫙 도는 바다고 강물이고 해변가에서 너무나 여러분들 그 청정지의 해변가를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있죠. 거기에 산호초도 쫙 있고 자연산 그 전복도 있고 왜 저쪽에서는 팍 돌고래들이 놀고 또 저쪽에서는 팍 이렇게 다이빙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더 멀리에서는 요트를 사는 사람도 있고 요거는 또 와인도 됩니다. 술이기 때문에 음료수도 되고 음료수니까 저 물도 잠깐 마시고 음료수 술 대신에 이렇게 노는데
여기 윤상현 이 사람은 군계 일학을 하나 두고 군계 일학은 누굽니까? 윤상현이가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되고 아니면 현재 재앙도 되고 군계 일학은 우리가 저 왕으로 보는 거죠. 왕이나 황제, 황상, 이민년에 얼마 전 이민년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옆에 두고 산호초도 있고 인호 아가씨도 있는 데서 윤상현이가 탁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아, 나 윤상현이를 그래도 좀 바라보시오. 근데 이분은 참 팔자로는 겸손하네요. 이 사람은 대권에 대한 대권 주자를 옹호하고 포용하고 밀고 끌어당기기는 해도 자기가 대권에 되겠다라는 생각은 뭐 별로 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사주가 청아하고 막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때 이해 가실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윤상현이가 여기 목금수 금목 상징이 되면 약간의 그 간계통에 이 사람 술을 좋아하나? 간계통에 그 질환이 올 수가 있으니까 운은 찬란합니다. 아직도. 그리고 한 3, 4년 지나면 더 운이 빛납니다. 운이 빛나니까 이렇게 이거 오늘 뭐죠? 저 국정조사에 뭐지? 그 닉네임이 그걸로 선관위 부실. 그걸로도 되는 거죠. 왜냐면 상대들도 이 사람이 그래도 공명정대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을 주고 이 사람을 딱 저기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팔자는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구설 11일 실화입니다. 이 착, 나만 잘 돼야지, 나만 잘 돼야는 착, 나만 잘 돼야지. 너희들은 필요 없어. 나만 떠받더라는 착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버린 지 오래라고 팔자 구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에서 작은 집착, 작은 이권, 이거를 줄임말로는 우리가 번뇌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 내 자식이 승진 안 됐어. 부동산이 안 팔려. 지금 정수기 엄마처럼. 이런 게 다 번뇌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이 다 그런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분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불교에서 번뇌를 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 문제에 있어서 자존심은 강하지만 상과 애착도 강했었습니다. 나도 한번 좀 더 잘해볼까. 근데 그거를 발버둥 칠수록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고 어느 날 딱 깨달았다고 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이 수렁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발을 빼지게 해야겠다. 응? 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상과 애착에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거는 상과 애착을 버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열심히 초를 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하루빨리 석방되어 나오는 것도 있고 빨리 건강을 잃지 않고 별일 없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오라통이 침 익었습니까? 옛날에 여기 계실 때는 용산에 계실 때는 술이라도 마시면서 그 상과 애착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지만 지금 깜방에 계시는데 술도 없는 데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발버둥 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도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촛불을 이렇게 열심히 켜주시고 응원을 하기 때문에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진다는 수렁에서 벗어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깜빵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답이 바로 발을 빼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왕이었어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초를 키는 겁니다. 왜? 빨리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발을 빼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내가 다시 힘이 있으면 작사를 내야지 이렇게 누리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냥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그 우직했던 그 성품도 자제력이 탁 있어지고 상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객관적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사심을 덜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 보셨잖아요. 욕심이 있으시던가요? 패장 말라서 이 손잡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튀시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요 사심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를 열심히 켜주셔갖고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적인 마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부터 사적인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비교하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온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심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그 이상이 됩니다. 저 새끼 내가 키워준 놈이 저 새끼가 나를 등치고 브루투스처럼 나를 등 뒤에서 칼을 꽂아 이런 걸 버리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폼생폼사 신박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천일촛불 최원수님으로부터 발단이 된 부산에서 온 천일촛불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과연 어떠하신지 한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에 대해 여러분들도 댓글도 좀 다녀보시고요. 저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거에서 조금 비켜갔는데 비켜간 게 아니고요. 박사님 결국 윤상현 위원장이죠, 지금 위원장. 위원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참 그래도 운기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빠져가니까 우리의 아름다우신 그 김은혜 의원께서 합세를 해줬고, 그래도 여기 그 잘생기고 멋지신 어머 이분 박사님하고 이름이 똑같네. 여기 신동욱. 예, 신동욱 의원. 네. 자, 김은혜 의원도 그 MBC 아나운서 출신이고 예. 목소리까지 아름다우세요. 예, MBC 메인 아나운서 출신이었고 눈도 초롱초롱하시고. 그 종편에서는 이제 MBN에서 그 앵커를 하셨고, 네. 이 신동욱 의원도 공중파의 SBS 앵커를 하시다가 TV조선에 와서 앵커했고 둘 다 배지를 딴 케이스죠. 예. 예. 그래서 이 운기에서 이렇게 그 윤상현 의원님 하나의 운기가 다시 한번 빛날 날이 오는 거로 봐서 이 뭉쳐지는 사람들도 모두가 운세가 꾸준한 상승선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신동욱 이분은 경진일주,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진이 같으네요. 경금일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빨강색으로 썼는데 이 사람도 경금이기 때문에 사오미, 화기, 병정화를 기쁘다. 그래서 병오년에 더 깊이 이분도 활약을 펼치는 거로 보고, 또 우리의 저번에 주진우 의원님 저희가 수재라고 했죠. 제가 인터넷을 열어보지 않았지만 이 신금 해자축 북중문이 있는 서울대, 제가 신박사님께 그랬죠. 이 사람 서울대 나오지 않았냐고. 예, 바로 그 위치입니다. 해묘미, 해수를 가져오거든요. 여기 해수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가보시면 알지만 그 서울대는 조금 방향이 북쪽문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북쪽문 쪽으로. 그래서 그 서방 금국에 있는 기운, 이게 신금, 윤석열도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서방 금국의 기운, 금수의 기운,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를 많이 갑니다. 서울대를 많이 가는데 이 주진호 같은 사람들은 칼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저 법관 아니면 직업이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냐 법관이냐는 또 의사는 여러분 식상관이라고 해서 약간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글로 빠집니다. 그런데 금수로 완전히 흐르면 법관으로 빠집니다. 팔자구조를 펼쳐볼 때. 그런데 이분은 저 법관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이분과 이 사람들이 맹활약을 해가지고 상대에게 화산여라는 결과를 안겨줄 텐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겠지요. 예, 이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나 전법에서는 일단 딱 쳐볼 때 4 곱하기 4는 16이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듯이 빛 좋은 상대는 빛 좋은 괴살구로 윤상현이가 필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본 거죠. 뭐 이거의 필승은 아니지만 굳이 이거냐 저거냐를 가려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년생과 67년생, 78년생의 기운은 다 띠동합으로 볼 때는 어쨌든 여기 포용력이 있는 윤상현 선두주자에게 다 합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짜는데 다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내일 모레가 우리가 단오입니다. 단오는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붉은색 글씨로 부적을 써서 경명주사라고 하죠. 부적을 붙이는 습관도 있습니다. 오화, 병오년의 오화. 오화는 뭐
앞으로 계속 얘기 들을 거지만 붉은색의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둡고 습한 기운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천일초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삼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글씨로 부적을 써서 드리고 또 그 기운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에 단호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연의 양기가 가장 강한 시기에 몸과 마음을 돌보는 날로 생각하면 좋은 것이니,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힘을 내고는 있지만 양기를 북돋워주고 집안의 나쁜 기운은 도로 몰아내 애군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오를 맞아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요,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발언과 함께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